지금 전세 상황은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다. 416세대 중에서 전세가 빵입니다. 빵. 없어요. 인건극동도 빵이에요. 롯데캐슬 L클래스라든가 2단지 저기 전세가 하나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세가 너무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사라져버렸죠. 아예.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은 지역을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지역 설명과 함께 전세 흐름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하남시의 이제 하남 미사 강변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들 중에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그야말로 단지별 전세 매물 개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을 오늘 바로 제가 체크해가지고 지금 띄워놓은 것인데요. 자, 보면은요.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41세대가 있는데 전세가 13개밖에 없어요. 단지 전체에서요. 그리고 하우스 디더레이크 여기는 821세대인데 전세가 5개밖에 없어요. 강변 프로지오는 1188세대인데 전세가 10개. 강변 룬나리움은 전세가 1164개 세대 중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전세가 부족한 상황인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남시 물건 갖고 계시는 분이 전세 가격 매가가 너무 안 올라서 괴롭다라는 얘기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전세 상황은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말고도 이번에는 용인 수지로 왔습니다. 용인 수지 풍덕천동 쪽인데요. 여기에 수지구청역이 지나고 있죠. 죄송해요. 제가 물 한 모금만 축이고 목 좀 축이고 진행할게요. 수지구청역 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연식들도 좀 있는 아파트들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자, 이곳에 지금 매물을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요. 자, 일단은 역 바로 앞에 있는 수지 한국은 416세대 중에서 전세가 빵입니다. 빵. 없어요. 그리고 옆에 신정주공 1단지, 7단지, 9단지, 8단지, 6단지 쭈르륵 있는데 전세가 3개, 2개. 신정 6단지 전세 1개 있네요. 우성도 1개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신정 5단지 성지는 전세가 빵입니다. 인건극동도 빵이에요. 신정 현대 프라임 전세 3개, 한성 3개, 6개. 지금 보시면 세대수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1168세대 중에 전세가 4개. 420세대 전세가 1개 이런 식인 거죠. 그야말로 매물이 없어요. 물론 입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역세권 자리가 아니고 약간 입지가 좀 뒤로 빠져있는 곳이라든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거. 사실 이쪽은 이 진산마을 쪽도 진산마을은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삼성 5차 같은 경우 지금 1182세대 중에서 전세가 단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학군 수요가 또 많은 곳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지에 대한 매력이 있고 교통 어떤 환경 우수하고 주거 환경 쾌적한 이런 단지들은 지금 전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네, 전세가 정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약간 덜 끌려오는 곳들은 전세가 좀 더 쌓여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지 봤고요. 영통구 망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망포동. 제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 상담하면서 추천드리려고 아파트를 좀 이렇게 보다가 전세가 없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망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단지 전체 중에서 2개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이제 이 평수대로 구분을 하잖아요. 전세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평수에는 전세가 아예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씩 나온다는 거죠. 내가 전세를 끼고 내가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전세가 그 아파트는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망포역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지역이죠. 망포역에 이제 분당선의 망포역, 수인분당선의 망포역에서 아래쪽으로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지금 아파트들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세대수가 많지 않은 단지들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롯데캐슬 L클래스라든가 2단지 저기 전세가 하나도 없고요. 영통자에도 6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단 1개밖에 없습니다. 한양수자 에듀파크 530세대 중에 전세 1개.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489세대 중에 전세 2개밖에 없어요. 영통아이파크캐슬은 지금 1162세대 중에서 전세가 1개.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가 뭐 많아봤자 2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고작 11개. 이거 평수대로 쪼개잖아요. 전세 별로 없는 거예요.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세가 지금 1000세대, 2000세대 다 되는 곳들이 전세가 열 몇 개, 12개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망포역 앞쪽으로도 그렇고 전세, 그대각 센트럴은 전세 1개.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전세 다 체크했죠. 네. 그래서 여기 역시 수요가 그만큼 많고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 느끼는 곳, 그런 곳들은 지금 전세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원을 또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원이 올해까지 물량 많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대한 매수를 결정하시려는 분들께 굉장히 괜찮다,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은 도시예요. 이곳은 과거에 동탄 쪽에서 엄청난 물량이, 정말 물량 폭탄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막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가 막 반토막 나고 이렇게 막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매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을 뿐이죠. 떨어지지 않았어. 버텨줬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매가가 버텼다. 그것은 이만큼 힘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지금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조금 그동안 힘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데 물량이 많은데 또 시세, 전체적인 시세 하락까지 맞았었으니까 그동안 수원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런 리스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시점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특정 지역들을 이렇게 잘 꼼꼼히 훑어보면 물건들이 없어서, 이제 전세가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해서 전세를 놓으면 기존 전세보다는 좋은 가격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있어도 막 1층, 2층 저층 물건밖에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층 물건 딱 잡으면 전세 더 좋은 가격에 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세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려 보고요. 자, 부천 중동입니다. 제가 부천은 방송 중에 자주 말씀드리던 지역은 아닌데, 부천도 지금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강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여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부천이 입지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7호선 라인을 바로 타고 강남까지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모든 부천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좋은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라는 노후된 주택들이, 아파트가 많고, 거기에 비해서 또 뭐 일산이나 분당처럼 용적률이 괜찮은 아파트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세가 상대적으로 힘있게 올라줄 수 있는 이슈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이 부천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워낙 탄탄한 곳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전세 수요도 꾸준히 채워지는 곳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부천시청역과 이 상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상동역 위쪽은 굉장히 그 학군 수요가 많은 곳이죠. 상동역과 부천역 사이 쪽은 굉장히 학군 수요가 많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많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도 뭐 진달래 효성 같은 경우는 708세대 중에 전세가 단 1개밖에 없고요. 서해그랑몰 굉장히 좋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전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달래 서미트빌 여기도 지금 559세대 중에 전세가 단 3개밖에 없어요. 진달래 대호도 전세 4개, 라일락 신성 미소지움 전세 4개. 여기 다 전세가 뭐 500세대, 600세대의 전세 3, 4개밖에 없습니다. 평을 이렇게 나눠보면 더 없는 단지들이 나오겠죠. 전세 2개, 한라주공 여기 1200세대니까 한라마을 주공은 주공 3단지는 전세가 12개지만 1200세대에 12개라는 거예요. 정말 적은 거죠. 은하대유 동부 여기 전세 4개. 지금 요 앞에 이제 몇 개 아주 소형 평수들 중에서는 전세가 지금 여기 요 아파트가 이제 1억 6천 전세 찍혀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작은 평수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갭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도 조금 이제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좀 거주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단지들은 전세가 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부천 중동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부천 중동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단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이나 지금 단원구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제가 많이 방송 중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오늘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에 대한 얘기도 겸사겸사 나눌 겸 해서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엄청 좋은 입지죠. 중앙역으로 4호선 이용할 수 있고 수인분당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초지역,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 초지역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역은 신안산선이 또 이제 연동되는 개통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극대화되는 아주 매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4호선 타고 저쪽을 서울을 가로지르고 또 이제 신안산선 타고 여의도 지나서 공덕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신안산선 지금 공덕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연장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리도 역시 학군 수요로서 굉장히 학군지에 대한 어떤 학군이 탄탄한 지역으로 이 안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단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환경도 좋아 그리고 주거 만족도도 높은데 학군도 탄탄한 자리이니 당연히 전세가 부족하겠죠. 보시면은 지금 고잔 프루지오 3차 1134세대 중에 전세 5개밖에 없고요. 4차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608세대 중에서. 여기는 고잔 프루지오 5차는 1113세대 중에서 숫자가 잘 읽기 어렵네요. 전세 단 한 개. 단원 금강은 400세대 중에 있긴 하지만 전세가 빵입니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여기 전세 4개, 1569세대 중에 전세 8개, 3개, 3개, 4개, 7개, 800세대 중에 전세 2개, 뭐 이런 식이죠. 전체적으로 전세가 너무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수급 지수 이거는 이제 KB부동산에서 가져온 겁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이제 전세가 공급량이 수요 대비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것인데요.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막 100 몇십까지 갑니다. 그러면 진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제 기억하기로는 최대치를 찍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매물이 사라져버렸죠. 아예. 그래서 단지별로 매물이 아예 다 없어졌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조금씩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이 전세 수급 지수인데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끝에가 지금 주황빛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2022년 여름경부터 전세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쌓여있던 구간이죠. 이쪽에 쌓여있던 구간이고 지난 겨울 최악의 전세 하락을 겪었던 그 시점에 제일 많은 매물이 쌓였다가 지금 계속 회복을 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하다가 공급 많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1년 정도를 계속 전세가 오히려 역전이 돼 있었다가 그걸 회복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제가 통계 데이터는 항상 늦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여주고 그냥 제일 확실한 여기서까지 얘기한다면 이거는 진짜 다 회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통계치가 지금 보면 지난 7월 17일 그리고 7월 24일 요거는 지금 부동산원의 지난주에 목요일날 발표된 그 주간 부동산 동향입니다. 주간 동향인데요. 주간주택 동향에서 지금 갖고 온 건데 매매 가격도 이미 지금 이 수도권과 서울은 계속 2주 연속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변동률이니까요. 전세도 수도권과 서울 계속 지속적인 변동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그러니까 더 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세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증금 반환 대출 이제 시행됐죠. 수급 부족해. 그러니까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역전세 이슈, 물론 전세 가격이 낮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건 다음 자료에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아파트 최고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밑에는 평균 전세 가격을 그 전고점 대비해서 놓은 것인데 부동산 124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여기 보면 당연히 지금 전고점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2021년도, 2022년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전고점 대비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도 6억 9천 했던 게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1억 정도가 지금 더 부족한,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낮은 가격인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천 정도가 부족하네요. 한 3억 5천.
3억 6천 정도에 지금 한 4천에서 좀 넘어가는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이건 평균치, 단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수도권이나 인천이나 다 비슷한, 수도권이나 또 뭐 경기나 인천이나 대략 한 뭐 5, 6천 정도가 평균치 이상으로 아직은 그 기존의 높은 시세 대비는 낮다. 근데 뭐 평균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실 한 1억에서 몇 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자금을 좀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잘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끌어온다면 사실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사정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세 이슈가 아파트 쪽이나 어떤 그 처음에 연초에 뭐 전세 사기 이슈부터 해서 난리가 났었던 때, 그때 이제 전세가 역전세 난다, 막 하락하는 사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큰일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에 비해는 너무 지금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제 9월, 이제 전세 만기가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럼 9월 만기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전세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받으실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협의하에 적절한 전세를 다시 재협상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전세 가격이 높았던 9월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전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갱신 계약 쓴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에 요 내용을 보시면 1분기 대비 아파트 최고 전세 거래 가격에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 하락 거래, 오히려 전세 가격이 그 1분기 대비해서 하락한 시세에 거래된 것과 상승한 것과 상승해서 올라간 것들 비교해보면 요 가운데 블럭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상승인데요. 압도적으로 상승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는 비록 전 고점에 비하면 전세 가격이 낮지만 기존 시세에서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역전세 이슈가 좀 잦아드는데 전세 매물 계속 부족해지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매매가, 전세 매매가 갭으로 뭔가를 사시려는 분들도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세 가격이 뭐 지역별로 다릅니다. 물량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처럼 전세가 바닥으로 내려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뭔가 전세를 깨고 매수하겠다. 그럼 이 전세 가격은 굉장히 아주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갭을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년 뒤에 다시 전세 맞출 때는 아마 물량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이 일을 계기 삼아 너무 많은 전세를 올리지 않고 조금씩만 올리면서 유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는 시세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 갭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고,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서울 아파트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 성산시형이라든가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런 재건축 아파트를 좀 사야겠다.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좀 평수도 작고, 물론 또 거기를 좋아하시는 그 환경도 좋고 또 내가 평수가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투자적인 색깔이 강한 아파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로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신축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준신축도 아니고 구축도 아니고 이제 재건축으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 쪽으로 방향이 많이 지금 또 한쪽 측은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세는 이제 역전세 이슈를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떤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